이상의 1931년 작품 제1번 오감도 시 1호의 설명인 12 플러스 1은 13. 요게 그러니까 오감도 시 그 가장 유명한 그 시에 13이라는 단어, 13인의 아예 그 13, 그 13, 그거는 1931년 작품 1번에 나와 있는 12 플러스 1은 13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게 핵심 부분인 거예요. 이상은 폐결핵에 걸렸는데 나의 폐가 맹장염을 앓다 이렇게 말하죠. 다량의 출혈로 자택 치료가 어려워 완치 가능성은 없지만 병원에 입원을 해. 그게 제4병원에 입원, 주치의 도난 망명에 소문나다. 그렇죠.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고 수염은 계속 자라겠죠? 예? 나의 안면에 풀이 돋다. 이는 불효불굴의 미덕을 상승한다. 생명이 불효불굴하죠. 하나, 그때 나는 아직 한 개의 방정식 무기론의 열렬한 신봉자였다. 방정식 무기론이라는 무슨 소리냐면 유기체 자연의 무기론적 인식이야말로 근대 서구의 절절한 요약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대 기계적 사고는 유기체 자연, 보통 생명체 자연을 기계로 보는 거죠. 무기적. 응. 으로 보는 게 근대적 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근대적 이데올로기, 그거에 열렬한 신봉자였다는 거죠. 재차 입원해야 하는 암담한 운명에 너무 다시 임명해 죽을 것 같으니까 배꼽에 비수를 찔러 박았으나 미수의 끝이죠. 그게 4번이에요. 불행히도 나를 체포하려고 뒤쫓아온 나의 모친이, 그죠? 어, 나의 등에서 나를 얼싸안은 채 살해되어 있었다. 나는 무사하였다. 현실 감각의 부재를 이유로 카프의 비판을 받죠. 카프가 이제 그 사회주의 문학 동맹이죠. 지구의 위에 곤두섰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지구 위에 지구를 묘사하는 그 둥그런 공이 있죠. 지구 지도가 있는 거기에 거꾸로 섰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나는 제3 인터내셔널 당원들에게서 몰매를 맞았다. 비판을 받았다는 거죠. 이상은 자기 세계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요. 그거를. 그래서 나는 지구에 접근하는 재정 이면을, 그럼 재정 이면,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죠. 재정, 돈 관리. 그 이면, 그러니까 현실의 이면을 이때 엄밀 존세히 검산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자기의 시가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까지도 점검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그 내 이면까지, 뒷면까지 다 검토가 됐는지 엄밀하게 자세히 검사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 비판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반성한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나의 병의 시계가 벼랑간 13을 치다. 그때 호해의 방울소리 들리다. 나의 타로의 기사. 불면증과 수면증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나는 항상 좌우의 기로에 섰다. 나의 내부로 향해서 도덕의 기념비가 무너지면서 쓰러져 버렸다. 중상. 세상은 착오를 전한다. 12 플러스 1은 13. 이튿날, 즉 그때부터 나의 시계침은 3개였다. 그러니까 시침과 분침이었겠죠. 시계침이 3개로 바뀌었다는 건데 그거는 호해가 발행해야 될 만큼 탈옥 사건의 기록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도덕의 기념비가 무너지는 사건이면서 왜 도덕의 기념비가 무너지냐? 세계관의 전면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대 문명의 상징인 이게 시리진법이 뭐냐면 시계죠. 근대 문명의 상징이죠.
12 플러스 1은 13이라는 새로운 공식은 아인슈타인의 E 이퀄 MC 자승처럼, E 이퀄 MC 자승처럼 근대의 초국을 상징해요. 탈근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13은 근대 기획을 벗어나야 된다는 정언명령의 기호인 거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결론 부분을 먼저 말했는데, 그러니까 오감도 제1호 하나애가 달리고 그러는 거, 그 시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3인데, 그걸 설명하는 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읽는 거예요. 1931년 작품 1번, 제1번이라는 거의 핵심 부분이 바로 12 플러스 1은 13이라는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오감도 제1호의 해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신 시대로 독특하지만,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성은 폐결핵에 걸려서,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폐결핵은 거의 죽을 병이고 치료제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게 폐결핵은 지금의 암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었고, 서구의 유명한 카프카니 유명한 사람들도 다 폐결핵으로 죽었고, 대부분 일찍 죽은 사람들은 폐결핵인 경우가 많았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량의 출혈로 자택 치료가 어려워서 완치를 할 수가 없죠. 그때는 그 불치병이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도 수염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아직 그때 초기에 아직 죽을 가능성이 적을 때, 죽는다는 걸 확실하게 안다고 했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고치지도 못하고 의학이 고치지도 못하는 거죠. 그때는 그래도 나는 한 게 무기방정식의 열렬한 신봉자였던 거죠. 근데 그 무기론, 그러니까 유기체의 자연을 무기론, 기계적으로 보는 인식이 그런 체계를 열렬한 신봉자였는데, 재차 입원해야 되는, 이번엔 거의 암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꼽을 칼로 찔러서 죽으려고 그러다가 엄마가 말려서 미수에 끝이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 자기 육체적인 개인적인 문제고, 또 자기의 시세계를 현실 감각이 없다. 너는 현실 감각이 없고 몽상하는 이상한 소리 치만 쓴다고 그 사회주의 문학 계열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받죠. 이 사람들이 요새 그 당시에는 주류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받았으나 이 사람은 그거를 자신의 세계관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나의 방해 시계가 벼랑간 13을 치다. 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12진법, 근대 세계가 아니라 한 글자가 더 있다. 13이라는 숫자를 땅 치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호해를 발행할 만큼 특별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탈옥이니까. 어디서 탈옥했느냐? 요 무기방정식 열렬한 신봉자 세계관에서 난 탈옥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불면증과 수면증으로 시달림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좌우의 기로에 서 있었다는 거죠. 좌우란 말이 묘한데, 근대와 탈근대의 기로이기도 하지만, 이 카프는 좌파라고 보통 그러죠? 좌우의 기로에 섰다는 거죠. 그냥 나의 내부를 향해서, 이 외국이긴 하지만 내부는 더해요. 내부는 고독의 기념비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대가 구해줄 줄 알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세 현상이 아직도 남아있던 일제시대에 이상이 갖고 있던 첫 번째, 목표는 근대화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근대화가 무너진 거. 이상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김기림인데, 김기림도 바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덕의 개념비가 근대의 이데올로기, 근대의 이념 체계가 무너져 버렸죠. 중상이죠. 세상은 착오를 정하죠. 잘못됐어. 근데는 구원이 아니야. 근대화가 된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 그래서 12 플러스 1 하나가 더 붙어서 13이 돼버려요. 바로 이때부터 시계의 침, 근대화의 상징인 시계의 침은 하나가 더 오는 거죠. 그 하나는 시침과 분침이 아니라 밝은데의 13인 거죠.